네, 시장의 핵심 이슈들 깊게 보면서 투자의 인사이트,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스페셜리스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당장 궁금한 것은 IT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되는가, AI의 성장세는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입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그런 이번 주간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은 실적 발표 잘할까요? 또 시장에서 좋을까요? 네. 저는 뭐 시장 기대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서프라이즈를 조금 예상 안 하는 이유가 일단 TSMC의 1분기 실적을 보면 HPC가 이제 엔비디아 매출이랑 상당히 연관도가 큰데 네. HPC가 이제 지난 4분기 대비 한 7% 늘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 실적 때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QOQ로 11% 증가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HPC가 7%가 늘어도 TSMC가 네. 엔비디아는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HPC가 훨씬 더 좋았다면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게 서로 이제 인벤터리를 갖고 있다가 팔다가 재고 보유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 양사의 매출액 차이는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TSMC 수치를 유추해 본다면 엔비디아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TSMC가 2분기 가이던스를 또 상당히 공격적으로 줬거든요. 네. 아이폰이 뭐 물량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TSMC가 한 12%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는 1분기보다는 2분기 가이던스가 많이 좋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TSMC 실적을 보면 미리 좀 힌트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실적 나오는 것보다도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까가 전망치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앞서 우리 PD님 만들었던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들이 있죠. 그거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몇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블랙엘의 뭐 지연 이슈라든지요. 네. 제가 아까 기억하는 거로. 그다음에 네. AI의 성장세, 예. 뭐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가 전체 엔비디아 매출이 9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분기는 저희가 한 395억 불 정도 예상하고 저희가 또 최근에 대만을 뭐 3월달 그리고 5월달 제가 다녀와서 대만의 채널을 체크해 보니까 네. TSMC가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 블랙엘 B200이 이제 11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난 1분기에. 그래서 그 물량을 팔았다고 하면 그 정도 물량은 나갔을 거고 다만 이제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점은 이번 2분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GPU는 한 390억 불 넘었을 거고 블랙엘만 놓고 본다면 100만 개 이상은 엔비디아가 고객사한테 공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관세 얘기하겠습니다.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보품 관세, 상계 관세도 그렇지만 품목 관세 쪽이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나요?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반도체를 이분법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공장에 이제 어쨌든 생산 발표를 TSMC도 했는데 램프업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 일정을 좀 앞당기거나 네. 뭐 그런 걸 유도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외 조항을 둬서 그 가시성이 보이는 동안은 이제 좀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애플에 그리고 삼성에 관세 부과를 25% 한다고 해도 미국 네. 가서 스마트폰 만들 회사는 없습니다. 그 생산 단가상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조립 노동 네. 집약적인 부분이 많기 예. 때문에 이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차라리 미국 시장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예.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 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얘기가 현실화되긴 힘들 거고 아마 네. 미국 소비자들이 역차별 받는 일을 굳이 미국 대통령이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띄웠다가 협상용으로 그거는 얘기하는 거고 네. 반면에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최근에 체크한 바로는 TSMC가 아직도 블랙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은 아마 램프업 하는데 한 최소한 18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램프업은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는 걸 이게 어느 정도. 그다음에 예. 그 제품을 이제 패키징하는 회사가 엠코인데 네. 엠코가 지금 생산 신축 중인 그 코어스 패키징
팹이 실제 가동 일시는 2027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공장을 아이다호에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의 가동 시기도 한 2027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블랙앤이나 이런 거를 뭐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램프업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미국 밖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그런 투자하는 것들의 가시성이 보인다면 간사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예. 농담입니다만 트럼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추진한 것도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지으려면 몇 년 걸리고 다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거 아닐까. 그죠? 네. 예, 미국 그 정치 구조상 그러기 이제 어려운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핵심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뭐 레거시 얘기는 뒤쪽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AI인데 그죠? 네, AI에 대한 수요. 근데 AI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딥시크 이후에 엄청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후의 흐름 AI 전체적인 산업이나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뭐 작년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50% 증가했고요. 네. 올해는 대부분 이제 한 30%로 증가율은 좀 둔화될 거로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만 제가 포함시킨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쪽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의 울트라를 한 18,000개 사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휴메인은 이제 그 어쨌든 사우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AI 프로젝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랑 오라클이랑 우리 오픈 AI가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일단 1차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가. 네.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또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시장의 수요 계산에 포함이 많이 안 시켜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수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올해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블랙엘만 80만 개 구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기 일본에서 또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탈 인텔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4개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블랙엘 GB 시리즈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0만 개 이상 구매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요가 수치까지 계속 엄청나다, 그죠? 예, 이런 네. 수치까지 합치면 올해 네. 데이터 센터 캐펙스도 네. 소버린과 텔코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들까지 다 포함하면 네. 전년 대비 한 50% 성장하지 않을까. 즉 수요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딥시크 나오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막 급락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네. 그렇게 뭐 이제 엔비디아 칩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주가가 한정없이 떨어질 때 엔비디아 $100 깨질 때 이런 소리 잘 안 들려.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주가 오르고 예. 중동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 생각하는 항상 그래서 이제 예. 특별히 어려울 때 예. 이렇게 이 소위 이제 좋은 컨센을 가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대만 다녀오셨습니다. 컴퓨텍스 2025인데 저희로서는 뭐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알려지진 않아서 오히려 그죠? 예.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그때 저랑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젠슨왕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젠슨왕 키노트 저도 직접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젠슨왕이 이제 작년부터 키노트 본인 키노트는 당연히 하지만 네. 다른 대만 기업들의 키노트에도 들어가서 찬조 출연을 계속 하셨거든요. 아,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팍스콘은 보통 EMS 회사라서 키노트를 잘 안 하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키노트를 했습니다. 키노트란 게 주제 발표 주제 같은 발표인데 거예요? 예, 예. 팍스콘에 이제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반영한 디지털 네. 트윈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이제 젠슨왕이 또 잔적 출연을 해서 예. 같이 잘 되고 있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CPU, GPU끼리만 연동을 시켰다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NV링크라고 해서 엔비디아 네트워킹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걸 풀었습니다. NV링크 퓨전을 얘기하면서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퀄컴이든 다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커스텀 CPU가 연동되게 하게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생태계 확장인데요. 네.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관련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제품도 당연히 GPU도 들어가지만 미디어텍의 향후에 나올 그 제품들, 에이직 제품까지도 엔비디아의 GPU랑 서로 연동이 되는, 그래서 엔비링크 퓨전은 엔비디아의 자신감이고 다른 한편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빅테크들은 좀 있는데 네. 그게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서 엔비디아 비즈니스에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젠슨왕의 그 중심이나 리더십이 참 지금까지는 참 좋아 보여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지금 붙어서 얘기를 해야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의 구조거든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한테 뭐 소송 걸린 거 물어주기도 하고 네. 가서 뭐 백악관 가가지고 사인도 하는데 젠슨왕은 오히려 뭐 중국이나 대만 자기네 그 벤더들을 다지고, 그죠? 예. 물론 이제 백악관도 갔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대만의 이제 컴퓨텍스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갔군요. 예. 그런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는 왜 이렇게 그런 좋은 영향을 못 받는가? 이를테면 엔비디아도 $100가 그때 깨졌다가, 그죠? 지금 네. 한 30%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라도 엔비디아 영향이 큰 하이닉스라도 쭉쭉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투자자들의 눈높이까지 잘 안 올라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엔비디아 아직 뭐 HBM3E 퀄리피케이션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하는 거는 저희는 충분히 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제가 봐도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된 거 아닌가. 네. 사실 엔비디아가 저 정도로 주가를 회복했으면 하이닉스도 좀 더 탄력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하반기 수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왜냐면 지금 범용 제품 가격 중에서 모바일 디램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되면 이제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분들이 하반기부터는 또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은 삼성전자가 또 안 오르다 보니까 예. 좀 같이 영향을 받는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정말 HBM의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회사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또 같은 방향인데 최소한 지금의 주가는 좀 저희가 보더라도 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얘기했고 우리가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산업으로만 보면 한동안은 이제 뭐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뭐 중국의 소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시장이 성장하면서 레거시보다는 HBM을 가진 회사, HBM이 핵심적인 산업 그런 성장의 키가 되는 걸까? 어떨까요? 네. 제가 단적인 예로 네. 중국 보조금 때문에 1월 달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2,900만 대였고요. 근데 4월 달에는 네. 1,800만 대입니다. 네. 1,100만 대가 빠졌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보조금 줄 때 반짝 좋아졌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다시 또 거네요. 침강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관세 때문에 미리 풀인 수요가 있었다면 하반기는 그것만큼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범용은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철저하게 HBM 위주로만 보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결국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HBM이 잘 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 예. 삼성은 HBM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 얘기는 시장에서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시기를 좀 그쪽 부분은 적어도 실기를 3 쪽은 실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 뭐 새로운 HBM4나 이런 걸 좀 삼성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뭔가 좀 빵 터질 게 있는 건지 업계랑 소통하시니까.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을 받더라도 예. 올해는 삼성 실적에 크게 기여를 못할 거고 예. 콜의 의미는 이제 혹시나 이제 수요가 폭증했을 때를 대비한 콜일 거고 그 말은 그 메인 수요인 경우에는 삼성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네.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은 또 지금 HBM4 16단 콜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콜이 계속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이 이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처럼 마이크로 범프가 필요한 16단까지는 좀 경쟁사랑 격차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렇죠. 경쟁사들이 또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는 HBM 20단부터는 좀 삼성한테 약간의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우호적일 네.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이 아직 시장은 좀 더 그 시장이 개화되려면 시간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계속 쌓아가면서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면 그죠? 예. 기존의 하이닉스도 잘하겠지만 삼성도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예. 네, 그런 게 남아 있군요. 예. 네. 그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다가 주로 좀 SKC,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뭐 팔고 왔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 조용하다가 다시 삼성도 유리기판을 뭐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는데요. 삼성과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저는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 그리고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두 개로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큰 파운드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칩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리고 칩에다가 쌓아야 될 또 메모리든 로직 칩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글래스 인터포저를 쓰는 게 제가 봐도 효율적이지만 아직 네. 생태계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생태계의 가장 큰 주인공은 TSMC인데 TSMC가 계획이 없습니다. TSMC는 그냥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서 앞틱 기술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빅 사이즈의 서버용 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네. 고객들의 콜도 안 받은 상태에서 기판만 준비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동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TSMC도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가야 될 시기의 문제지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고 삼성도 그렇고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이 개화하면서 전후방 산업이 그게 뚫리는 시기로는 아직은 좀 안 보신다. 네, 아직은 좀 네. 성급한 것 같고요. 네, 네. TSMC가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TSMC가 전혀 움직일 계획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을 좀 도입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실리콘 포토닉스로 TSMC처럼 좀 유사한 방향으로 예.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쪽을 강화하는 게 그리고 삼성은 또 HPC 고객이 의미 있는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후공정만 준비하는 게 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망하고요, 또 하반기 시장 전략이랑 함께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제 전체 시장을 다 커버를 하시니까 리서치 센터 관장하시니까요. 반도체는 상황들은 좋아졌는데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못 쫓아간다. 하이닉스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면 그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이걸 메인 이 패시브 플레이를 했는데 최근에 좀 외국인이 샀을 때도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시장에 대한 뷰나 반도체 포함해서 전략 좀 주십시오. 저희는 어쨌든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유리한 국면 같고요. 네. 첫 번째 트리거는 밸류에이션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대선 이후에 또 부양책이든 또 다양한 또 우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밸류업이든 이런 게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이 좀 더 상대적인 우호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고 또 자사주 이제 매입 소각 지금 2번은 끝냈고 이제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자사주 매입.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주가의 하단을 좀 튼튼하게 할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은 엔비디아 주가 회복하는 속도를 아직 못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더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지수 상승에 하이닉스가 특정 시점부터는 기여하지 않을까. 관세 관련 우려가 사라지면 아마 네. 그리고 HBM에 대해서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는 시점에는 하이닉스도 또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시의 격언 가운데 하나가 주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평가된 밸류들은 언젠가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고평가된 것들도 고평가된 게 원래대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얘기 오늘 깊게 얘기했고요. 내일은 저희가 스페셜리스트 없군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하고 시장, 반도체 얘기, 또 지난 대만도 다녀오셔가지고 깊은 이야기,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